네, 오늘 배우자에게 두들겨 맞는 법,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세서 놀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이렇게 세게 해서 여러분들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거냐면요. 상대 배우자를 자극해서 폭력을 자꾸 부르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좀 주의하고 변화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 말다툼이 폭력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은 그 폭력이 일어났다. 두 가지의 유형의 폭력이 있었을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그 어릴 적부터 약간 내재되어 있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낼 게 아닌데 또 이유 없이 그런 걸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습관성 폭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도박, 알코올, 어떤 성적인 문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그런 중독 증세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술만 먹으면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그리고 술만 먹어서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릴 때 좀 폭력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폭력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이 아니고도 유년 시절에 이런 화를 많이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성향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에 대해서는 우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력 같은 것들을 휘둘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는 의외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폭력, 가정폭력을 살짝 약간 다루다 보니까는 너무 아내만 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요즘은 남성들, 매 맞는 남편이 있다라는 기사를 언제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성가족부가 생겨질 정도로 굉장히 매 맞는 남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 아내, 남편, 따로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요, 전두엽의 손상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두엽이라는 거는 이 감정과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두엽의 손상이 있으면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습관성 폭력은 너무 고치기 힘든 부분이긴 해요. 이혼할 수 있다면 이혼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좀 살아보겠다라는 분들은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성 폭력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참고 참았다가 이게 용수철처럼 폭발하는 경우에 그런 폭발성 폭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이 말다툼에서도요, 거의 듣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아야만 빨리 이 싸움이 끝나고 평온해지겠다라는 거를 경험상 알아요.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내가 참는 게 편해.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 어떤 침묵, 회피, 희생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폭력을 드러내기 전에 아마 이 폭력까지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욕설이었습니다. 겁니다. 이 욕설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폭력을 뭔가라도 참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상대 배우자한테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들을 이야기했을 때 인정받거나 존중을 받지 못해서 더 이 안에 화가 많이 누그러뜨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꼭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폭력은 진짜 바로 나쁜 겁니다. 근데 이 폭력을 자꾸 끌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 그러면 이분도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력을 부르는 상대 배우자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분들은 말을 끊임없이 자기만 해요. 따다다다다다 따발총처럼 자기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 말할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흥분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기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 탓만 해요.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상대 배우자가 막 이렇게 좀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공간을 이동하거나 밖으로 막 나가려고요. 그럼 막 쫓아가면서 어디가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도 막 타다다다 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다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분들이 진짜 이거는 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딱 고개를 이렇게 때려봐. 뭐 이렇게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때리지도 못할게 막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보여주겠어, 때려주겠어 이러면서 폭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 다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팔짱을 낀다거나 손에 허리를 짚고 턱을 들고 삿대질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들도요. 나 싸우자. 네, 이런 흥분이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좋은 말 안 나오죠. 근데 부드럽지 않을 거예요, 말이. 그런데 그때 나올 때 목소리 톤이 높고 굉장히 말의 속도가 빨라요. 이게 상대를 흥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심장박동을 가장 빠르게 계속 만들어서 화를 더 돋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상대 배우자한테 욕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들으니까 어때요? 흥분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몸을 밀친다거나 기분 나쁜 이런 터치들을 했었을 때에도 상대 배우자가 굉장히 흥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자극될 만한 그런 영린을 좀 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그따위로밖에 못 벌어오지.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 나도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상처를 배우자한테 공유했는데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답답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입을 참을 수 있나요? 네, 못 참겠죠. 그런 것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한 상태의 사람을 건드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흥분해 있다 라고 하면 사실 방금 얘기했던 걸 반대로 하면 돼요. 흥분한 이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보다는 저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에 더 집중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상대가 흥분해 있을 때는 막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 입장 들어봐 라거나 뭔가 잘잘못을 가리려 하고 이런 것들은 상대 배우자를 더 화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적인 태도를 좀 가지세요. 경청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투수와 포수가 있으면 말 던지는 투수보다는 이 상대 배우자의 말을 받는 포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막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갖고 이렇게 썩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더 흥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좀 목소리 톤도 낮추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짧은 긍정적인 추임새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았어. 맞아. 내가 그건 잘못했어. 이렇게 짧게. 길게도 가지 마세요. 그럼 아까 잘잘못 따지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다독여주고 부드럽게 말해주면 어때요? 심장박동이 천천히 내 말 속도에 맞춰져요. 그러면서 화가 누그러뜨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자극적인 말 절대로 삼가하시고 특히나 스킨십 하지 말고 미안해 막 이러면서 두들기려고 하려는데 이때 사람이 더 막 성질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하시고 또 사람이 서 있으면 더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든 앉혀서 이야기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흥분도가 덜하다라고 합니다. 서 있으면요 사람이 부정적인 자세 막 이렇게 허리에 손 짚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꼭 술자리 하시다가 예민한 주제가 하나씩 꺼내져서 그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저도 TV 부부들 통해서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럴 때는 그 예민한 주제들은 사실 음주 상태에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조금 말짱한 정신에 대화 시간을 확보해서 그때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부부 싸움이 있고 남편이 막 혹은 아내가 너무 흥분도에 있을 때는 자리를 좀 피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작정 피했다가는 막 쫓아오면서까지 그 흥분도를 더 왜 우리 개도 보면 들개 같은 애들 보면은 막 도망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어떻게 막 생리적인
부분인데 뭐 그래서 이걸 나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 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약간 대변 보는 듯한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가겠다는데. 그럴 때 좀 봐줄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의 화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시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 화가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난 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을 좀 흐트러뜨릴 수 있도록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라. 사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화가 나거든. 내가 눈앞에 있을수록 화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런 감정, 나도 좀 감정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로 평소에 쌓아두지 않는 습관들이 중요한데 이 쌓아두지 않으려면 또 부부가 건강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교가 없기는 한데 오해는 마시고요. 네, 성경에서 본 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막 참아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참는 사람은 병이 있다 이게 맞지 않나요? 네, 참는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화병이 이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참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을 인자의 한자어에도 보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칼 도자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날 인자로 이게 변하는데 그 아래에 마음심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을 인자예요. 결국 이 한자를 해석해보자 치면은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걸로 자신의 심장이나 자기 몸 곳곳을 수십 번, 수만 번을 찔러가면서도 참아내는 거,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 그것이 바로 참는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을, 습관성 폭력은 그렇진 않겠지만 폭발성 폭력 같은 경우에는 참고 참아봤을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극하지 않고 조금 노력하면 분명히 그분도 폭력성을 잘 이겨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남아공에 이제 백인 위주의 그런 것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때문에 투쟁을 했던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고문도 당했을 거고요. 4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어때요? 막 그 강제 노동을 엄청 하면서 27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별거 견디는 건 별게 아닐 텐데 이게 딱 출소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를 버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만큼 가정생활 이런 결혼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아마 넬슨 만델라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27년도 힘들게 버텨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옥을 경험해야 돼서 이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밖에서 지치고 막 여러 인간관계에서 참을 만큼 참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집과 나의 배우자는 쉼, 휴식, 안전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조차도 전쟁터처럼 내가 참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대 배우자의 쉼, 휴식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극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에 가보면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조교라는 게 있는데 막 그 조교님이 가자마자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이 조교는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협박하죠. 네. 이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 폭발성 폭력이 있는 분들은 또 상대 배우자에 따라서 이 폭력성이 쉽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천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자극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쉼, 사랑, 휴식터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있다라는 안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